다우지수가 제법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각종 위험 요소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증시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대체적으로 경기 민감주들, 경기 호전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당연스럽게도 오미크론에 대한 위험이 축소되었다, 아직 심각한 정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여행주를 중심으로 한 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됐고요.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근에 계속 상승세를 타다 보니까 외국계 증권사에서 드디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시 10만원 이상으로 목표 주가를 변경하면서 자, 외국계 증권사의 이런 장밋빛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자, 일각에서는 외국계 증권사들이 매수하라고 하면 팔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자,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계 증권사 이 목표가 상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최근에 뭐 헝다 이슈, 그 다음에 오미크론, 뭐 이런 악재들이 국내 증시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가 올라가니까 이제는 악재조차도 국내 증시 상승의 요인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게 도대체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사실 악재가 있으면은 증시가 못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악재가 국내 증시에게 기회 요인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7일입니다. 자, 시장이 또 살짝 상승하면서 분위기를 더 달아오르게 만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뭐 짜잔하고 올라가는 뭐 선물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저점대를 잘 잡아내고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 그 미국 증시 상황을 보게 되면 뚜렷하게 이제 종목 간의 움직임이나 또는 업종 간의 움직임이 좀 갈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증시 상황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다우지수가 1.8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0.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둘 다 이제 뭐 그다지 시원치 않은 그런 형태의 출발 시점을 보였고요. 막판에 가면서 이제 주가가 계속 상승 흐름을 보였다. 다우지수는 어쨌든 플러스 시작이었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다만 나스닥 같은 경우가 상승 출발 이후에 마이너스권으로 훅 들어갔다가 지금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마무리됐는데, 이게 장 후반부에 더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주가 흐름이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은 뭐 시장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거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졌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텐데, 자, 뭐가 이렇게 증시를 끌어올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단 증시 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것은 여행 관련 업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행 관련 업종이 이제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델타, 아메리칸 등 항공주들이 장중에 10%씩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크루즈, 선사, 즉 여행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배, 선박업체들이 또 상승세를 보였고요. 호텔 업체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항공기 제작사 역시도 주가가 상승한 모습 보였다라면 이것은 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행 체인, 즉 지금 사실 여행과 연결되어 있다라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밀접한 관계가 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여행주들이 올라간 배경은 뭐지? 자, 오미크론에 대한 경계감이 완화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 회복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나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다지 심각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 오히려 델타 변이보다도 나은 것 같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오히려 우세종이 되어버린다면 이제는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이야.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데믹. 이제 끝난다, 이런 얘기죠. 네. 뭐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여행주도 이런 쪽은 막 강한 상승세가 보이는 반면에 모더나 또는 이제 화이자 뭐 이런 기업들, 네, 바이오엔테크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괜찮다 하는데 뭐 백신에 대해서 이렇게 뭐 설레발을 쳐야 될 이유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어떤 상황으로 벌어지게 된 거냐면 오미크론 감염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전 세계 40여 개국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감염력은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또 전파 속도도 굉장히 빠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위험성이 델타 변이보다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일 기준으로 코로나19 병동 입원 환자 42명 중 29명은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오미크론이 심각하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이제 파우치 소장이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병원에 들어가는 그냥 뭐 감염 이후에 뭔가 이제 좀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된다면 이게 초반에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이 확산 초입 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병원으로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병원에 간 사람들조차도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델타보다는 더 나은 것 아니냐. 어느 정도 기본은 기능 갖추고 있지만 얘는 많이 약한 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훨씬 더 수월하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확진자에 대한 경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논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네 크게 위험하지 않다. 아예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병이기 때문에 뭐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감기 정도 수준으로 줄어든다라든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증시의 희망적인 요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미국 증시는 이제 이렇게 백신 관련주들이 떨어진다거나 또는 여행주가 올라가는 일들도 있었지만은 전기차 관련주들에게 아주 큰 변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가 엄청나게 변화를 겪었어요. 장중에 이제 950달러까지 폭락하게 되면서 완전히 이제 또 희망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장 마감에서는 겨우 이제 1000달러 지켜내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좀 되긴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약세를 보인 이유는요. 테슬라의 내부 직원 이 고발에 따른 조사를 시작하면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과거에 이제 태양광 설비 관련한 이제 그 품질 관리자였던 사람인데 테슬라가 태양광 패널 시스템 결함과 관련된 위험을 주주와 대중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게 불이 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화재의 위험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주들에게 이런 것을 알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내부 고발을 하게 됐고 이것을 몇 년 동안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다가 이제 조사에 들어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테슬라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변동성이 커지게 된 모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차 업체 또 하나가 있었죠. 루시드의 신생업체로서 아주 주목을 많이 받았던 기업인데 이 전기차 업체 루시드가 급락세를 또 보였어요. 5%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는 38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네요. 지금 이 루시드 같은 경우도 이제 조사가 들어간 이유는 이제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입니다. 이 스펙사와의 합병 이후 약간의 이제 뭔가 문제가 있었다. 생산 능력을 좀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을 전달하면서 여기에 대한 조사도 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 전기차 업체들 지금 테슬라, 루시드 둘 다 이제 주가가 빠졌는데 한 가지 빠진 기업이 있죠. 누구예요? 리비안 같은 경우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루시드 다 떨어져 나가니까 리비안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어떤 악재나 또는 이제 예정되어 있었던 악재를 통해서 주가 변동성을 보인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제 주식시장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놈, 즉 나의 적군이 잘못되면 나한테는 호재예요. 그러니까 나의 경쟁 상대가 잘못되면 나한테는 엄청난 호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서 약간 좀 잔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약육강식의 세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비안의 어떤 주가 상승은 오히려 또 리비안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을 또 일으켜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런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망한다거나 또는 전기차 기업들이 이상해진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해프닝이고 거기에 따른 부담감 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을 위한 핑곗거리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지금 미국 시장 상황 살펴보게 되시면 그냥 이렇게 기술주들, 특정한 자기들만의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좀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괜찮았다는 이야기. 네, 그 다음에 그동안 시장을 좀 옥죄고 있었던 오미크론의 공포에서 조금은 네, 숨통이 트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당분간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FOMC라든지 뭐 등등의 얘기들이 있지만 어차피 다음 주에 있을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관점은 오미크론에 주목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완화가 되면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네. 두 번째 이야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계 증권사가 장밋빛 전망을 내세웠다. 지난달까지 이제 7만원대 초반까지 내려갔었던 삼성전자가 지금 76,000원까지 올라갔죠. 76,000원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8만전자 금방 가겠다, 8만전자 돌파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외국계 증권사가 10만전자로, 즉 10만원대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지금 보면은 이제 9만원대가 이제 고점대였죠. 96,000원 정도가 고점대였고, 그 이후부터 꾸준하게 주가가 내려오면서 그 상황 동안에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죠. 9만원까지 가는 동안에는 외국계 증권사가 계속, 네, 꿀물을 갖다 대령했죠. 자, 이거 꿀 빨아드세요 하면서 갖다 줬는데, 그 꿀을 쪽쪽 빨고 있는 자리가 바로 어디였어요? 고점 라인대였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증권사들의 어떤 이런 목표 주가 상승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다 그 후반부 많이 올라간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갔었죠. 그리고 나서부터 뭐가 나왔어요? 증권사들의 나쁜 리포트, 매도 리포트, 하향 조정 등등등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툭툭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장밋빛 전망이 나타났다. 자, 여기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증권사는 어디냐면 홍콩계 증권사 CLSA라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존 목표 주가를 84,000원에서 105,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투자 의견은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매수로 높였다. 바이, 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나왔느냐? 메모리 반도체의 이제 침체는 예상보다 짧았고 얕은 수준일 것이다. 메모리 회복과 관련해서 관련 초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석 리포트를 내세웠는데, 이건 뭐 그냥 개소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정확하게 얘기해 놓은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건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냥 뭐 어쨌든 해소가 되는 거고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갈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같은 내용 가지고서도 이러쿵저러쿵 하는 부분들은요, 우리가 깊게 들어가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뭐 거기에 대해서 업황이 좋아진다, 뭐 그런 것들도 뭐 그럴 수 있다, 그렇구나 라고만 그냥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를 꼭 사야 되는구나, 이건 아니에요. 아시죠? 네, 이런 거 절대로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초기 징후가 나타나고 분위기가 좋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그냥 수급이고, 그 다음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연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또는 이제 배당금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삼성전자제 그 관련된 그런 증권사 리포트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지금처럼 이제 저점에서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리포트가 좋게 나오면은, 야, 이거 이 새끼들 또 팔아먹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점에서 올라온 게 얼마 없거든요. 얼마 올라온 것도 없는데 팔아먹으려고 리포트를 쓰겠다? 이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리포트가 좋게 나오는 것은 주가를 끌어당길 수 있는, 더 위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나중에 고점대에서 모건이나 또는 골드마니가 이제 삼성전자 너무 좋아요, 지금은 무조건 삼성전자 질르셔야죠,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빨리 뛰어가서 퀴싸대기를 한 대씩 때려주시고 주식을 파시면 될 것 같아요. 네가 사 임마, 이렇게.
그래서 딱 그럴 때는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데 왜 파냐? 이렇게 얘기들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가 저점권에서 매수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 요소들은 뭐 멀리 보는 반도체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요. 일단 많이 떨어졌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격이 싸졌다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매수의 요인이고요. 또 다른 부분 본다면 지금 3분기 실적 좋아져서 4분기에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전망. 왜냐면 4분기가 성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또 한 가지 본다라면 이제 삼성전자의 배당금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장기 전망으로 볼 것도 없이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도 기업 분석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서 증권사 리포트에 너무 깊이 빠져들지 마시고요. 초입 국면에서 지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시켰기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지겠구나 이런 정도로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자, 겨박제가 터진 지금 오미크론에다가 헝다 이런 이슈도 있는데, 이런 이슈들이 오히려 국내 증시에게는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한테 오히려 기회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미크론 관련한 부분에서는 이미 이 위험도가 많이 축소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다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이 오미크론 관련한 내용들은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했었다라면 싸게 줍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제공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로 매수 들어간다거나 그러시면 안 되겠죠. 아직은 확정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현재 시점은 저점을 통과했다라 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점권을 지나가고 있다, 저점권 근처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을 통과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바닥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축소되고 있어서 투자 심리를 조금씩 개선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헝다와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지금 디폴트 이슈가 다시 커졌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디폴트 이슈, 지금 헝다가 지난주였죠. 채무 상황이 어려워져서 디폴트를 피하기 어렵다라고 기습 공시를 하면서 중국 정부가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이끌어내겠다라면서 이제 개입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헝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지난번에 한번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중국 정부에서도 헝다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걔네들이 이렇게 상장 폐지가 되든 파산을 하든 뭐가 되더라도 우리는 충격이 없게끔 하겠다. 여전히 경제 개방할 것이고 경기 상승에 힘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미 손 띈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 대비만 있으면 돼요. 어떤 악재가 터지더라도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충분히 대비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이번에 비가 많이 내려와서 홍수가 날 것 같아. 근데 아무 대비가 없으면 뚝이 터지고 물이 잠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담벼락에다가 뭔가 이제 제방도 잘 쌓아놓고 대비 다 해놨어, 걱정하지 마, 땅을 얘기하고 있으면 진짜 홍수가 오고 큰 비가 오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뭐든지 갑작스러운 게 무서운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충격은 있겠지만 그 충격이 굉장히 많이 완화되고 축소된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미크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증권사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온 걸로 살펴보면 제가 지난번에 해드린 것과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오미크론이라는 강력한 변이가 출현을 했는데도 미국 연준이 긴축 속도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 네. 긴축 속도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면 시장이 이런 어떤 변수를 통해 가지고 위축될 거 생각된다면 긴축을 들어가시면 안 되거든요. 긴축은 이제 지원책을 축소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상황과 맞지 않는 거죠. 너 힘들어졌으니까 내가 더 힘들게 해줄게 뭐 이런 식인데 이거 아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축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은 저거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아 라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엔데믹이란 말이 나옵니다. 오미크론이 긴 그림에서 본다면 엔데믹의 시작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 되는 부분들이고, 지금 헝다그룹 같은 경우도 중국 통화정책이 보다 완화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중국이 좀 완화시키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쪽으로 해서 유동성 지원이 들어간다든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액션이 들어간다면 여기에서의 기대감들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지금 당장의 어떤 변화라든지 또는 당장 뭐가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서서히 저점을 통과하면서 분위기를 잡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에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악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해소가 될 만한 부분들이고 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요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뭐예요? 증시 상황이 좋아질 수 있고 상황이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더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자리, 지금 현재 계시는 바로 이 지점, 여기가 바로 저점일세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저점은 뭐예요? 주가가 싼 구간. 주가가 싸면 뭡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야 되는 구간. 그래서 기회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미국이 이제 오미크론 등 여러 가지 위험 요소에서부터 좀 벗어나는 느낌을 보이게 되면서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종목별로는 뭐 테슬라가 많이 빠진다거나 그런 변수가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큰 분위기는 긍정적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계 증권사 목표 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장밋빛 전망. 일단은 주가가 많이 올라간 다음에 계속해서 꿀물을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겠지만 지금 같은 때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가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계 증권사의 이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는 추가적인 매수를 이끌어내거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오미크론이라든지 또는 헝다 이슈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악재가 국내 증시에 확 들어와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게 뭐 어째서라는 부분들 이미 알고 있었거든 이런 식의 느낌들이라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다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긴축을 하고 또 중국도 통화정책을 완화하게 되는 상황이 보이게 된다면 경기가 긍정적으로 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수의 원인에 대한 표를 작성하면서 내가 얻은 경험은 내 모든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가 되었다. 이제 나는 그런 사실을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님을 깨달았다. 이게 뭐냐면요. 책으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도 경험에서 얻는 그런 노련함 또는 이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책으로 또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다. 그건 시간만이 해결해 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조금 근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미 지나온 사람들에게 경험담을 듣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수를 통해서 자꾸 배워가는 것, 그것은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것들, 남들은 어떻게 극복했나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남들의 사례들을 많이 살펴보시고 또 그 길을 성공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의 사례는 굳이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뭐 내가 실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공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성공 모델들을 많이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뭐 편안한 시작이 될 것 같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시장 분위기 바라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성공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